안녕하세요. 오산대학교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석혜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패션 오픈 마켓 운영에서 상세 페이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의 내용은 상세 페이지와 상품명 작성 방법입니다. 먼저 오늘 수업에서 손님이 왜 들어올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왜 손님이 들어올까요? 보통 손님이 이제 원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가 만든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접점이 딱 맞았을 때 손님이 들어오겠죠. 손님이 원하는 부분과 내가 만든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맞았을 때 손님이 들어오겠죠.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 보통 뭘로 검색을 하죠?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맞았을 때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굉장히 잘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래서 내가 키워드를 굉장히 잘 썼어요. 잘 써서 이 손님이 들어왔는데, 고객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봤더니 내가 원했던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물건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바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불어 내 상품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일단 상세 페이지에는 첫 번째, 고객이 원하는 것을 먼저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사가 못하는 것, 세 번째, 내가 잘하는 것, 네 번째, 구체적인 스펙, 이런 순서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이제 올릴 때 보통 뭐부터 하고 싶어 하죠? 네, 당연히 뭐 스펙 같은 거 아니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파는 사람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네, 고객이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객이 키워드 검색을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첫 번째 보여진 것이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에 어떻게 하죠? 스크롤을 내려서 찬찬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이 없어요. 특히,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당연히 바로 나가게 되죠. 그쵸? 그래서 맨 처음에 넣어야 될 거는 고객이 원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사가 못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경쟁사가 못하는 거. 세 번째 내가 잘하는 것을 해서 상품 소비자를 끝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스펙을 쭉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패션 상품을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옷이나 아니면 액세서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사진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올리셨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감성적인 사진을 많이 올렸어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고객의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감성적인 게 들어오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또 더불어서 구체적인 스펙에 해당되는 그런 사진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이 원하는 것. 고객이 원하는 것을 보통 고객은 원하는 것을 검색해서 들어옵니다. 물론 가끔은 내가 단골이에요. 그래서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딱 이제 뭐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냥 네이버 같은데 쇼핑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목에 들어간 키워드로 검색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부 고객은 물건을 구매한 후 구매평을 남기는데 현재 원하는 점과 구매 후 특징이 부합하는 경우 높은 만족도를 갖습니다. 따라서 만족한 구매평이 나와 있는 특징을 처음 머리에 넣어야 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네, 당연히 아직은 모르죠. 왜냐하면 우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내 물건을 지금 팔고 있는 굉장히 아니면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물건을 팔고 있는 그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고객들의 평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보면은 어떤 뭐 좋은 점, 아니면 불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 고객이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좋게 평가한 것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죠? 네, 고객이 원하는 것에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불만인 게 있을 거예요. 그 불만인 것들을 제 상품에는 그렇게 불만이지 않다. 불만이 제 상품에는 그러한 점, 나쁜 점이 없다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지금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구매평을 보고 그 구매평에서 원하는 점이 무엇인지, 구매 후 특징이 무엇인지, 어떤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찾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맨 처음에 넣으셔야 합니다. 네, 되셨나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키워드들도 잘 보셔서 상품명을 쓸 때에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상품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구매평에 들어가 있는 특징, 좋은 점, 장점을 잘 적어 두셨다가 이런 것들을 상세 페이지 작성할 때도 활용을 하지만 더불어 상품명을 작성할 때에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 경쟁사가 못하는 것. 네. 경쟁사가 못하는 것은 뭐죠? 고객의 불만을 접수해서 고객의 불만을 수집해서 그중 메시지를 바꿔 바꿔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발견되었으나 해결을 제시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3번과 순서를 바꿔서 제시하고 제품의 단점을 먼저 알리고 전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실수량을 줄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평을 보잖아요. 그 평을 보고서 불만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만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서 그거를 나의 상세 페이지에다 넣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물병이 있습니다. 이 물병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대요. 불만이 있었는데 그 불만이 뭐냐면 이렇게 구멍이 조그마면 어떻게 세척을 하나요? 세척 너무 병이 깨끗해 더러울 것 같아요. 뭐 이런 불만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불만 아니면 질문 뭐 이런 것들을 고객 평에다가 누가 썼다고 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다가 뭐를 썼냐면 이런 그림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척은 뜨거운 물을 넣고 소독해 주시거나 베이킹 소다를 넣어 세척해 주세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다 넣었다고 해요. 그럼 요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뭐를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세척이 가능하구나. 충분히 깨끗하게 세척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떤 자기 물건에 대해서 불만을 있다면 그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 페이지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옷에 있어서
예전에 배우셨죠? 양모나 싱크 같은 경우는 꼭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은 물론 세탁기에 막 돌려서 빨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뭔가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단점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저희 물건은, 저희 옷은 꼭 양모 100%이기 때문에 실크 100%이기 때문에 꼭 드라이 클리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것도 이제 뭐 사진 같은 거, 뭐, 그 세탁하는 방법에 대한 사진 같은 것도 올려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단점을 먼저 올리는 거죠. 단점을 올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불만이 없어요. 내가 그 고객평에, 내가 뭐 세탁을 했는데, 뭐 세탁기 돌렸더니 팍 줄더라. 이런 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 이 사람은, 뭐를 상세 페이지를 제대로 못 본 거죠. 그거는 그 사람 잘못인 거죠. 그쵸? 그리고 나중에 뭐 문제가 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불만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어떻게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을까요? 당연히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파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불만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그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 페이지에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물건은 이러한 불만이 없다. 가끔은 사람들이 몰라서 물어보거나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만을 해결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불만을. 그럴 때에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세 페이지에다가 이러한 불만은 해결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이 있다. 그런 것을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단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소비자가 산다면 고객이 산다면 그거는 그 잘못된 거는 그 사람 몫인 거죠. 내가 그거를 감수하고 나는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경쟁사가 못하는 것을 나는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나도 못한다면 그거 역시도 그냥 까놓고 제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내가 잘하는 것을 올리셔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사진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퀄리티가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그 뭐 도매품이나 이런 데서 위탁 판매하는 곳에서 이제 사진 같은 거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굉장히 좋은 사진도 많지만 가끔은 이제 이렇게 복북을 하다 보니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은 되게 그 사진이라든지 영상에 대한 어떤 퀄리티, 기본적인 게 되게 높아요. 그쵸? 우리 옛날에 너무 공영방송 같은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높기 때문에 그게 후지면 물건이 후진 게 아닌데 물건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네, 물건의 품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진을 올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끔 그 사진들을 보시면 사진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내용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뭔가 짝퉁을 가져온 것 같은 느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뭐 어디선가 중국에서 가져온 듯한 느낌의 그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 사진 퀄리티뿐만 아니라 사진의 내용을 보시면 뭔가 이렇게 조작된 거, 인위적인 느낌, 뭔가 그런 사진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제가 사진을 찍으라고 한 게 오히려 학생들이 찍었을 때 조금 엉성한 것 같지만 사진의 질을 더 높일 수가 있고요. 그 인위적인 게 안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내 상품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사진의 퀄리티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잘하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초보 사업자이기 때문에 잘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은 내가 찍는다. 사진은 내가 찍고 퀄리티를 좀 높이고 너무 인위적인 거 쓰지 않고 그 상품만을 위한 그런 사진을 찍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구체적인 스펙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때 이제 위탁 업체의 정보를 활용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요. 또 찾아보면은 이게 정보가 잘 안 나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 업체의 정보를 활용을 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더 작성을 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스펙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찍고 거기에 뭐 포토샵이나 아니면 뭐 PPT 활용하셔도 돼요. 거기에 정보 같은 것들을 뭐 수치나 글로 정확하게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을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동일한 상품을 여러 곳에서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느 곳에서는 어떻게 스펙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지를 그다음에 제시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했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보셔서 아마 아실 텐데 어느 업체에서는 어느 판매자는 굉장히 좀 명확하게 봤을 때 이거를 얘기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상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의 여러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중에 좋은 점들을 다 모으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스펙이 많을수록 CS 양이 줄어듭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CS가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좋죠. 감사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상품이 많이 팔려서 팔리게 되고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CS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CS가 시도 때도 없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스펙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상세 페이지를 작성을 하실 때에는 고객이 원하는 것, 경쟁사가 못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구체적인 스펙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상세 페이지에 요 순서대로 가셔야 되고 가장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가장 첫 면에 넣으셔야 고객이 나가지 않고 나의 사이트에서 나가지 않고 일단 스크롤바를 내려서 한번 쭉 보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경쟁자가 못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 다음에 구체적인 스펙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서 지금 아마 다 올리셨을 거예요. 올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만 올렸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동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그 사진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와 가장 유사한 그런 자기와 가장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또 작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동영상을 마무리 짓고요. 요즘에 이 줌이 25분으로 이렇게 딱 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동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 동영상에 이어서 상품명 작성하는 방법과 상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잘하는 게 좀 어렵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공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상품명 여러 가지 가이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건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상품명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래 내용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기입하고 가능한 아래 순서로 기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브랜드, 제조명, 시리즈, 모델명, 상품 유형, 색상, 소재, 패키지, 사이즈, 성별, 나이, 속성 이런 것들을 넣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거 없고요. 모델명 없고요. 상품 유형, 글쎄 요거부터 시작을 할까요? 상품 유형, 색상, 소재, 수량 뭐 이런 거 있으면 사이즈, 성별,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상품 유형부터 이렇게 해서 50자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다 뭐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시면은 앞쪽에 있어야 우리가 이제 뭔가를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 밑에 쭉 여러 개가 뜨잖아요. 그때 어떤가요? 앞쪽에 있는 걸 열어보죠. 뒤에 있는 걸 굳이 가서 뭐 열어보진 않잖아요. 이때 이제 그러면 내 상품이 앞에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걸리려면 그 검색 알고리즘에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요. 이 검색 알고리즘에 잘 맞춰서 내 상품이 앞쪽으로 노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가이드들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들을 잘 지켜서 앞쪽에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고요. 특수 문자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계속 같은 거를 반복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나쁘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더 깔끔하게 반복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보통 이런 거 많이 쓰죠. 사은품 증정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이런 것도 쓰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수식어 사용 이런 것도 이렇게 아까 전에 연령대를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반복해서 뭐 10대, 20대, 30대, 4월, 5월, 6월 뭐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하라는 거죠. 생일, 결혼, 100일 돌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깔끔하게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쭉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50자 이내로 키워드를 쓰는데 50자 이내로 상품명을 쓰는데 이때 너무 반복을 하지 말고 이상한 특수 문자 이런 건 쓰지 말고 대신에 여기 있는 내용은 꼭 넣어달라. 이런 게 여기서 말하는 가이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PPT를 통해서. 그러면 네, 좀 전에 봤듯이 이러한 것들은 필수적으로 써달라. 50자 이내로 써달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브랜드, 제조사, 시리즈, 모델명, 상품 유형. 아마 우린 여기서부터 될 것 같아요. 색상, 소재, 내용물 수량, 사이즈, 성별 나이를 표현을 해달라. 속성을 넣어달라. 스펙을 넣어달라는 거죠. 네, 근데 너무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고
그다음에 비슷한 내용도 반복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학생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원피스에 대해서 상품명을 어떻게 썼냐면 하객룩, 꽃무늬, 플라워, 쉬폰, 프릴, 롱 원피스. 네,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인기 키워드.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중간고사 이전에 키워드 검색하는 거 많이 하면서 계속 키워드를 찾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키워드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키워드 중에서 내 상품과 합당한, 유사한, 내 상품에 맞는 것을 넣으셔야 됩니다. 내 상품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무슨 관련 없는 그런 키워드를 넣으시면 결국은 소비자가 거기 들어와서 구매를 안 하겠죠. 네. 그래서 내 상품과 확연히 같은 그런 키워드들을 찾는데 좀 전에도 저희가 키워드를 쭉 찾은 게 인기 키워드를 찾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인기 키워드, 요즘 사람들이 검색하고 있는 인기 키워드 중에서 내 상품과 부합되는 그런 키워드를 쭉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하객룩 원피스, 꽃무늬 원피스, 플라워 원피스 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말아라. 그렇지만 여기서 얘네들이 다 인식을 해요. 똑똑해서 인식을 해서 사람들이 뭐 프릴 원피스 이렇게 쳐도 지금 이게 떨어져 있지만 사이에 롱이 들어가 있죠. 떨어져 있지만 이거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단어를 쓰지 말고 쭉 배열을 해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작년에 어떤 한 학생이 한 건데요. 이번에 이렇게 좀 액세서리가 저희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리본 핀이죠. 리본 핀. 얘의 뭐 하나로 정의를 하자면 리본 핀인데 이 리본 핀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것들을 이렇게 상품명으로 적어 주시고 이때 이 상품명은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품에 부합되는 그런 것들을 적어주고 그리고 또 뭐죠? 어, 그리고 상품명을 적어주고 그리고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키워드 네, 사람들이 많이 지금 찾고 있는 많이 검색을 하고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중간고사 때 저희가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거에 인기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그때 정했냐 하면 오간자, 그쵸? 소재에 해당이네요. 쉬폰, 이것도 소재에 해당이 되고요. 스트라이프, 네, 이것도 소재에 해당이 되나요? 그다음에 반묶음, 요 핀 가지고 반묶음을 할 수 있대요. 네, 반묶음 어떤 용도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헤어 코사지, 아마 얘의 뭐 이름, 다른 이름, 핀에 대한 다른 이름일 것 같아요. 좀 더 고급스럽네요. 네, 헤어 코사지, 그다음에 리본 핀인데 어떤 리본 핀? 왕 리본 핀. 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싶은 그런 사이트, 지금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상품명을 작성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제가 보면 또 그렇게 잘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것을 본따서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지금 가르쳐드린 방법을 통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영상을 마치고요. 강의를 마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과제가 간단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아요. 실은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면 요거는 한 10분 정도 제가 아마 강의를 실제로 많이 수업을 했다면 10분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습을 하고요. 제가 실습한 걸 보면서 다시 또 얘기를 하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그냥 실습이 없이 강의를 하니까 조금 더 길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한 개의 상품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상품을 완벽하게 등록을 하고 등록한 것을 캡처를 하시고 그다음에 캡처한 사진과 URL을 카페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URL 주소를 카페에 올려주신대요. 언제까지? 제가 동영상 좀 늦게 올렸죠? 오늘 20일 날 올렸는데요.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7일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록하는 거 잠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등록하는 거는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시면요. 그쵸? 네이버 지금 그 정석이 걸로 들어왔고요. 여기 상품 등록이 있습니다. 그죠? 이 상품 등록에 들어오셔서 상품 등록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상품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을 보시면 여기에 먼저 카테고리를 먼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검색을 해서 내 상품의 카테고리를 결정을 하시는데요. 이때 실은 카테고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품을 검색을 할 때, 검색을 할 때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구매가 되는 카테고리 순으로 나와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애매한 게 없어요. 애매한 게 없고 옷 아니면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카테고리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유모차인데 강아지 유모차다. 그럼 이거는 유모차에 넣을 것이냐, 동물, 반려동물 쪽으로 넣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지 뭐 이렇게 좀 애매한 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서 일단 카테고리를 선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상품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상품명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맞춰서 50자까지 사용하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검색 자체가 뭘로 검색됐나요? 상품명으로 검색이 됩니다. 상품명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보를 많이 줄수록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학생들 보면은 원피스 이렇게 써요. 목걸이 꼭 걸리겠습니까? 목걸이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원피스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상품명을 쓰셔야 되고요. 많을수록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롱 원피스 아닌데 나는 미니 원피스 요즘에 아주 검색을 롱 원피스를 많이 한다고요. 일단 롱 원피스라고 쓰면 검색을 해서 걸려도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판매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할인하고 싶으면 정하시면 되고요. 또 정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요거 정확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재고 수량도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대표 이미지는 여러분들 다 지난 시간에 넣으셨을 거고 추가 이미지도 여러분들이 넣으셨을 거고요. 동영상은 없는데 이것도 실은 넣으면 좋아요. 요즘에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동영상 검색까지도 명확하게 되지는 않지만 아마존은 정확히 제가 되고 있다고 오히려 동영상을 넣었을 때 더 위로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좀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동영상을 넣는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 나라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 이거 했었죠. 상세 설명을 넣었었죠. 그래서 스마트 에디터를 이용을 하셔서 해도 되고요.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었고 지금 지난 시간에는 사진만 들어가 있었는데요. 사진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까지도 상세 내용까지도 여기 넣으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배송이나 이런 부분 실은 배송, 반품 교환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쵸? 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으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잘 된 사이트 하나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넣으시고요. 음, 뭐 이런 거 없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때 이거 꼭 넣으셔야 됩니다. 배송, 네, 이 부분. 네, 이걸 넣으셔야 여러분들이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돼요. 이것까지 넣으시고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상품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상품이 올라간 것을 하나를 캡처를 사진을 찍어서 캡처를 하시고 URL 주소를 적어주시면 돼요. 카페에다가. 네, 되셨나요? 아마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뭔가 당황을 하실 것 같은데 작년에 해보니 다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니까 여러분도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27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서 좀 죄송하고요. 저희 다음에는 또 대면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일단 하나 올리시고요. 저희가 총 몇 개 올리기로 했죠? 네, 총 3개 이상 올리기로 했는데요. 우선 하나를 올려보시고 그 하나 올린 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을 하시고 다시 올리는 시간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견학이 잡혀있고요. 앞으로 수업이 2번 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2번 남아있는 시간 동안 피드백을 해드리고 또 다시 올리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